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수요일 뉴스데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 군사행동을 포함한 대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분위기가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석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이 공식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는 북한의 최신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받았다면서 이 정권은 이웃나라, 유엔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회의 행동으로 용인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의 경멸을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협적이고 안정을 깨는 행동들은 북한 정권의 고립을 확대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군사행동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치권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대북 제재가 통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해졌다면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대화 희망의 토대를 허물었다고 북한 도발의 파장을 분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으로 파악된다고 초기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 미사일이 북미 지역이나 미국령 괌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미국에 북한의 미사일을 겨냥한 비밀 사이버 파괴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화 분위기를 조성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분위기가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북미 관계의 급냉은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어제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긴급회의가 조금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비판하며 안보리 차원의 중대한 추가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진희 특파원 전해주시죠. 네, 북한의 기습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요구로 열리는 이번 긴급회의는 안보리 15개 이사국만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됩니다. 그동안 이에 당사국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했던 우리나라 대표는 이번엔 참석하지 않습니다.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추가적인 대북 제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역 안보와 안정, 대화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 채널을 다시 여는 방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안보리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가로지른 사실을 언급하며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추가적인 대북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안보리가 무언가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북한을 향한 각국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에 대한 자위권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다른 나라들은 주권 국가의 영공으로 미사일을 쏜 게 자위권이냐고 비난했습니다. 김현 특파원입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제네바 유엔 군축회의에서 회의 참가 17개국과 EU는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미사일이 자국 영공을 지나간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This is an unprecedentedly serious and grave threat to the Japanese people and for our national security. 미국 측은 도발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지키라는 국제사회의 경고에 북한이 귀를 기울이라고 압박했습니다. North Korea ends this provocative behavior and resumes a willingness to engage o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우리 측은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례를 깨고 대사가 직접 나온 북한 측은 일본 영공을 지나간 미사일은 언급하지 않은 채 자위권이라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It is undeniable fact that U.S. is driving the station of Korean Peninsula
towards extreme level of explosion. 이에 대해 회의 참가국들은 주권 국가의 영공으로 미사일을 쏜 행위가 어떻게 자위권이냐며 비판했습니다. 이유는 별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결을 강조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북한 지도부의 무책임을 비난하면서 자금줄 차단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영국 총리실도 곧 열릴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강력한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단호히 비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공조해서 더욱 대북 압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강명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지금까지 없었던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폭거란 단어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ミサイル発射という暴挙はこれまでにない深刻かつ重大な脅威であり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중국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 루트를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노데라 이스노리 방위상은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이 조치해온 것들을 볼 때 북한이 조금 기가 꺾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괌이 아닌 일본 동쪽을 향해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방향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전화회담에서 즉각적인 유엔 안보리 개최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준을 높이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통화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동맹국인 일본과 100% 함께할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강멸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반여 만에 꺼졌습니다. 부산에선 자살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서상현 기자입니다. 낮은 산 자락에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내뿜어 보지만 시뻘건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탱크로리와 인화성 물질을 담은 자재들이 많아 접근도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이 불로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직원 한 명이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 2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았다는 신고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의 한 5층 병원 옥상에 40대 남성이 걸터 앉아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술을 마신 이 남성은 자살 소동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에게 30여 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평소 정신질환 관련 약을 복용해왔다는 가족들의 말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6분에는 전남 영광구 남마도 서쪽 61km 해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정도로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10대 소녀 2명이 8살 여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해버린 충격적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결심 공판에서 사실상 범죄를 지시한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주범에게는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주범인 17살 김모양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공범인 18살 박모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만 18세가 넘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사건을 계획하고 지시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검찰은 또 두 사람 모두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전자발찌 30년 착용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잔혹한 계획 범죄인데도 피의자들이 SNS 메시지를 삭제하고 말을 맞춰 주도 면밀하게 범행을 숨기려고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람의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며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범인 김양은 공판에서 계획 범죄인 점을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공범 박양은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고 많이 반성했다고 사죄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양과 박양은 지난 3월 인천의 한 공원에서 놀고 있던 8살 여자아이를 유인해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외교공관 밀집 지역 인근에서 또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150여 명이 숨진 아프간 사상 최악의 테러 이후 불과 석 달 만입니다. 런던 박상규 특파원입니다. 카불 중심가의 은행 건물이 뼈대만 남았습니다. 차량과 상가 유리창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전 카불 은행을 겨냥한 자살폭탄 공격으로 최소 5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대사관 등 외교공간 밀집 지역과 500m 떨어진 곳인데 당시 은행에는 이슬람 최대 명절 희생제를 앞두고 월급을 인출하려는 경찰관과 군인 등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متاسفانه در این حمله 5 تن تا اکنون شهید گزارش شده و 8 نفر مجروح. در کل تمام شهدا و مجروحین افراد ملکی هستند که مجروحین به شفاخانه انتقال شدند. 테러 직후 아프간 정부군과 16년째 내전 중인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은 아프간 군인과 경찰관 등을 노렸다며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카불 외교공간 밀집 지역이 목표가 된 것은 지난 5월 150여 명이 숨진 자살폭탄 테러 이후 석 달 만인데 미국의 추가 파병 결정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간 서부 헤라트주에서는 탈레반 근거지 공습에 나섰던 아프간 공군의 오폭으로 민간인 1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헤라트 주정부가 밝혔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북한이 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심각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가장 이른 시간 안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5시 57분쯤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강원도 기대령에서 동해상을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평양 순안 비행장 인근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2,7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뒤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쏜 발사체가 일본 열도를 지나간 건 1998년 대포동 로켓을 포함해 세 번째지만 살상용 탄도미사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화성 12형 또는 무수단과 같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계열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발사된 미사일의 최대 고도가 550여 킬로미터에 머물러 사거리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한 이른바 고각 발사가 아닌 30도 내지 40도의 정상 각도로 발사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 9일 위협한 이른바 괌 포위 사격에 준하는 대형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다. 긴급 통화를 한 정경두 합참의장과 조치프 덤퍼 등 미 합참의장은 강력한 대북 대응 조치를 이른 시일 안에 실시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맞서 한미 자산을 동원한 대비 태세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우리 군은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공대지 폭격 훈련을 실시하며 대북 고강도 무력 시위로 맞섰습니다. 전력화를 앞두고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까지 전격 공개했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긴급 명령을 받은 우리 공군의 최신의 주력 전투기 F-15K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릅니다. 중동부전선 최전방으로 출격한 전투기들은 2대씩 공격 편대를 이루고 가상의 적진을 향해 1톤 규모의 대형 폭탄을 퍼붓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한 지 3시간 반 만에 우리 군이 강원도 일대에서 실시한 실무장 폭격 훈련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 국민과 한미 동맹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우리 공군의 강력한 타격 능력으로 북한 정권 지도부를 섬멸하겠습니다.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상공을 향해 치솟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현무인데 사거리 500km 한 발과 사거리 800km 두 발이 모두
설정된 목표 지점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과 대량 응징보복 KMPR의 핵심 자산으로 전력화에 앞서 발사 모습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오는 31일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종료되기 전 광주 등 전략폭격기와 주일 미군 기지에 스텔스 전투기를 한반도에 투입하거나 미 태평양 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해에 배치해 적극적인 대북 군사 압박에 나설 거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우리 군의 무력 시위는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을 보고받은 직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을 지시하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지만 북한과의 대화 여지는 남겼습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북한 미사일 도발 1시간 만에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연이어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신형 방사포라고 발표하는 등 의미를 축소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번 대응은 단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미양국의 외교안보 책임자들도 공동 대응 방안을 연쇄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능력은 흔들림 없다고 확인했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번 도발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등 강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공식 성명을 통해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 여지는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북한 도발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화 제의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며 대화 의지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